이분들이 4월 21일 날 돈봉투 만찬을 했는데, 자, 4월 17일 날 이게 그냥 이 사건만 보고 돈봉투 술 먹고, 95만원치 술 먹고, 돈봉투 주고받았다. 잠깐만 법무부의 감찰도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안에서 환부 깊숙해서 말기 암이 썩어가고 있는데 밖에 종양 상처 조금 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염증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거만 여기에다가 테라마이신 연고 바르고 저거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일회용 밴드로. 암에 테라마이신 연고 바르고. 예, 밑에서 암이 썩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4월 17일 날 불구속 기소한 우병우. 그 다음에 우병우와 1000회 이상 통화했던 안태근 검찰국장. 그렇죠. 이 사안의 본질을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 안 했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누굽니까? 윤석열. 네. 중앙지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들여다보고 있을 터인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내부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한 자리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예.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게 딱 그것만 떼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창고 딱 붙인 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왜 뇌물도 안 되고 왜 횡령도 안 되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딱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껌값이라는 거예요. 뇌물로 보고 횡령으로 보기에는 그가 100만 원 주고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주고 받은 게 무슨 뇌물이 되고 무슨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최영일 평론가님 100만 원짜리 수표 제가 드릴 테니까요.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주세요. 그러고 주고 나와봐요. 당장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물정을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저거 나흘밖에 안 되는데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 같은 것을 덮어준 것도 감사 인사 치레로 한 거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저걸 무슨 저게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자 아예 그걸 상상도 못 해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단언하는데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그걸 대가 관계라고 보기에는 그거 수사 덮어줬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의혹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100만 원이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안 보는데 그동안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으면 내부에 뿌리가 깊이 있으면 아예 검찰에서도 이걸 제대로 안 들어본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100만 원을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왜 1000번씩이나 그렇게 통화를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죠. 최영일 평론가님 이렇게 요구하는 거 어때요? 22명의 감찰반이 감찰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회의록을 공개하라. 네. 그것도 당신들이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 그 뒤를 추적해보고 22명 감찰반을 재감찰하기 위한 220명 감찰반을 또 꾸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오르시다고 보는 왜냐하면 엄벌에 처할 것을 이거 덮은 거거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왜 정유라는 불구속이 됐지? 여기서 돈봉투 만찬에 검찰 조직이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정유라 구속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나비 효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 국민들에게는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만 원이 뇌물이냐 아니냐. 검찰에겐 껌값이다. 검찰의 이는 얼마나 튼튼하길래. 검찰의 검값. 네. 아니 저는 지금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영란법이 딱 등장한 순간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캔커피 하나. 교수님 더우시죠?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교탁에 뭐 과자도 있고 그랬어요. 뜨거운 캔커피. 아니요. 시원한 캔커피인데 그러면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야 고맙다.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한 일이다. 내가 내년에 또 너희 후배들한테 강의하려면 이거 너 마시렴. 마음만 받을게. 이게 기본이 됐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법을 두려워합니까? 캔커피 잘못 마시면 시간 강사도 목이 날아갈 수 있고 이거는 아이가 학점을 주는 교수님에게 커피를 주면 이거 뇌물 아니야? 껌값이잖아. 이거야말로 캔커피 값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걸릴까봐 벌벌벌 국민들은 떨게 해놓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은 아이고 100만 원은 껌값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정확한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커피숍 앞에 한 7, 80岁 넘은 할머니께서 뻥튀기를 팔고 있어요. 하나에 1,500원짜리.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좀 가슴 아파서 못 지나가니까 제가 10,000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단호하게 벌 받습니다. 처벌받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돈을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뻥튀기 살게요. 그러면서 3개만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7개를 가져가 그 순간 기사에 따다닥 끝나더라고. 9,500원. 예. 7,500원인가? 뭐 어쨌든 7개를 가져가라 7개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면 됐습니다. 3개 갖다가 이제 거기 다른 분, 그 커피숍에 있는 분들도 주고 그랬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 뭐 그냥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을 줄 알았더니 벌 받는다고 3번, 4번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야. 그게 서민의 그분들한테 100만 원 갖다 주고 껌값 중에 껌 하나 사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니, 112 신고하죠. 간첩 나왔다고. 그렇죠. 근데 기왕에 이제 김영란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거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정청탁 금지법을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 적용을 하고 안태근 검찰국장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정 의원께서 저한테 술을 사주시고 밥을 사주고 그러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선배니까. 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바랄 게 없잖아요. 직무 연관성이 없어요. 직무 연관성도 없고 기댈 게 없다는 거 저한테. 근데 제가 사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걸릴 소지가 있어요. 왜? 뭐 잘 보이면 뭐라도 떨어질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태근 검찰국장은 법무부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배는 아니고 사위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에 있는 하급 기관에 있는 사람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걸린다고 한 거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자기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 돈을 준 거니까 이건 걸린다고 본 건데, 근데 이게 왜 기계적으로 말이 안 되냐면, 그날 술자리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선배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후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그러니까 이거 법을 정말 글자 그대로 기계적으로만 적용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이영렬이가 격려하는 자리로 만난 거예요. 이영렬 지검장이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이 주면 안 되는 건데 형식적으로 어쨌든 법무부가 상기기관이니까 상기기관에서 하위기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거니까 이거는 법무부의 권한범위내로 봐버렸어요. 이번에 발표한 대로 따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안태근 검찰국장에 전화해서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러면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 발표한 그대로 따르면 건방지게 어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게 밥을 사. 감옥 가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게 검찰국장 할 일이에요. 아니 그게 이번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감옥 가게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거요? 네, 아니 이제 형사처벌해서 뭐 또 1년에 2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아요. 아유 109만 5천 원 가지고 감옥까지 안 가겠죠. 그래요? 예. 네. 실형까지는 안 갈 텐데 그만큼 근데 말씀드렸죠. 횡령 대가관 그 정도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왜 껌값이니까 뇌물 그 정도를 가지고 풀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왜 너무 껌값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서 그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 법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시민적 눈높이와 법률가들의 눈높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새 학부모들도 학교 갈 때 옛날에는 막 빈손으로 못 가니까 뭐라도 사가야 되는데 요새는 캔커피 하나도 사가기 어렵거든요. 스승의 날 꽃을 못 준다. 그럼요. 스승의 날 꽃도 물론 그 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를테면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오로지 검찰 법조 안에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안에서는 그게 없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22명의 메모드급 감찰반을 조성을 해서 기껏 한 게 당신들의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 아깝거리니 요 정도 하자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감찰 의지를 기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 22명 추가로 2,200명 감찰반 투입해야 된다니까. 아까 220명에서 2,200명. 하다 보니까 열받았고. 전검사 동원되는 거잖아요. 2,000명 때면.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 국장께서 잘 지적하신 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외부에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외부에서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수사의 대상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디 갔지 지금 이영렬하고 안태근 잡으러 갈까 그냥. 들어보고 싶으시죠? 예. 아마 그런 시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면직돼서 집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영렬 전 지검장 사실은 이제 좌천된 다음에 좌천이 된 거 바로 그 상간에 이제 술자리가 또 더 팩트인가요?
취재가 돼가지고 예. 그냥 화가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마셨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민들은 지금 술 먹을 때야, 아직도 정신 술 못 차렸네. X 먹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각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안택은, 이영렬 여기 한 명 더해서 이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아주 기분이 좀 찜찜한 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예요. 안택은 이 전 검찰국장은 천여 차례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차례 가까이. 3개월이면 자꾸 6개월로. 3개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이제 10차례 통화가 이제 있었던 것은 뭐 이거는 너무 수상한 것이 거니와 김순환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당시에 다수 통화한 것을 특검이 같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안택은이 가장 수상하죠. 그중에 빈도로 보면 통화 빈도로만.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안택은 혼자 했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 사드 관련해서 왜 청와대에 보고를 누락했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위승호 정책실장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독사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알자파도 나오고. 알자회도 나오고. 알자회.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움직이지 한 명의 정책실장이 위아래를 컷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덮어씌우기. 한민구 국방장관의 면을 봐서 대신 정책실장이 뒤집어 쓰고 이제 이건 해결하는구나.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총대 맨다는 얘기는 어느 조직에서나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 안택은, 이영렬 두 명이 총대 맨 거 아닌가? 검찰 조직은 건재한 거 아닌가? 혹은 우병우 사단은 건재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 찜찜함이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감찰관 이쯤 됐으면, 양 변호사님, 이쯤 됐으면 조금 더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 기계적 적용,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내부 감찰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뭐 선배들이고 또 그 같은 물이고, 물론 검찰 내에서도 이제 좀 고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술자리는 그렇다 치고 돈 봉투는 정말 잘못된 거다. 왜 그런 짓을 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 뭔가를 들이댈 수도 없고, 검찰도 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처음 통화의 내용에서 수사까지 했는데도 별게 없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거를 감찰하라고 한 게 아닌 만찬자리를 감찰하고 한 감찰반이 그걸 다시 뒤집어 본다는 것은 아예 수사자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감찰반 22명이 계속 비판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해봐야 한계가 있으니 공수처 빨리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주장한 게 내부 감찰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부 감찰, 외부 감찰의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감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비처나 공수처. 그렇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빨리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자, 이게 검찰의 내부 감찰이 한계가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으니 자, 그럼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시오. 난리가 나겠죠? 그럼 경찰하고 철성 총장인가요? 네. 그분이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 와중에 수사권 기소권 독립을 위해서 또 뛸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철성 총장 같은 분이 합니다만.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직접 수사하겠다. 이랬으면 검색 순위 1위인데. 혹은 뭐 지금 수순에서는 뭐 군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국방장관이 나선다든가 그럼 모르겠지만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내부 감찰 외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신설은 매우 긴급한 문제다라는 것이 경찰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드러난 거죠. 경찰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런 어떤 대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럴 만한 시스템 자체가 안 거쳐져 있죠. 그래서 아예 상대를 못 할 거예요.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도 다 아니라고 보고,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말은 급 동감이 가네요. 감찰반이 저는 약간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한 것 같네요.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오히려 검찰 개혁에 시동을 확실하게 걸 수 있는 니들 내부에서 알아서 잘한다더니 검찰 개혁한다 그래놓고 결국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나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지가 생기네요. 공수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끌어낼 수도 있고. 내부 감찰이 결국에는 고비처 신설의 촉매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 네. 우병우가 전화한 건 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한 나비 효과였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하여튼물론.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누굽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들여다보고 있을 터인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내부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한 자리였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게 딱 그것만 떼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창고 딱 붙인 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왜 뇌물도 안 되고 왜 횡령도 안 되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딱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껌값이라는 거예요. 뇌물로 보고 횡령으로 보기에는 그가 100만 원 주고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주고받은 게 무슨 뇌물이 되고 무슨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최영일 평론가님 100만 원짜리 수표자가 드릴 테니까요.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주세요. 그러고 주고 나와봐요. 당장 교탁에 뭐 과자도 있고 그랬어요. 뜨거운 캔커피. 아니요, 시원한 캔커피인데 그러면 이렇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야 고맙다.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한 일이다. 내가 내년에 또 너희 후배들한테 강의하려면 이거 너 마시렴. 마음만 받을게. 이게 기본이 됐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법을 두려워합니까? 캔커피 잘못 마시면 시간 강사도 목이 날아갈 수 있고 이거는 아이가 학점을 주는 교수님에게 커피를 주면 이거 뇌물 아니야? 껌값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캔커피 값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걸릴까봐 벌벌벌 국민들은 떨게 해놓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은 아이고 100만 원은 껌값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정확한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커피숍 앞에 그 한 7, 80 넘은 할머니께서 뻥튀기를 팔고 있어요. 하나에 1,500원짜리.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좀 가슴 아파서 못 지나가니까 제가 10,000원짜리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물정을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나흘밖에 안 되는데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 같은 것을 덮어준 것도 감사 인사 치레로 한 거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저걸 무슨 저게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자고 아예 그걸 상상도 못 해요. 맞아요. 제가 정확히 단언하는데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그걸 대가 관계라고 보기에는 그거 수사 덮어줬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보내는 의혹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100만 원이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안 보는데 그동안 얼마나 얽히고 설키어 있으면 내부에 뿌리가 깊이 있으면 아예 검찰에서도 이걸 제대로 안 들어본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100만 원을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어떤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왜 1000번씩이나 그렇게 통화를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이분들이 4월 21일 날 돈봉투 만찬을 했는데 자, 4월 17일 날 이게 그냥 이 사건만 보고 돈봉투 술 먹고 95만 원치 술 먹고 돈봉투 주고받았다. 잠깐만 법무부의 감찰도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안에서 환부 깊숙이 해서 말기 암이 썩어가고 있는데 밖에 종양 상처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염증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거만 여기에다가 테라마신 연고 바르고 저거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일회용 밴드로. 암에 테라마신 연고 바르고. 밑에서 암이 썩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4월 17일 날 불구속 기소한 우병우. 그 다음에 우병우와 1000회 이상 통화했던 안태근 검찰국장. 그렇죠. 이 사안의 본질을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 안 했다고 해도 저는 생각도 안 한 거죠. 최영일 평론가님, 이렇게 요구하는 거 어때요? 22명의 감찰반이 감찰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회의록을 공개하라. 네. 그것도 당신들이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 그 뒤를 추적해보고 22명 감찰반은 재감찰하기 위한 220명 감찰반을 또 꾸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오르시다고 보는 왜냐하면 엄벌에 처할 것을 이거 덮은 거거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왜 정유라는 불구속이 됐지? 여기서 돈봉투 만찬에 검찰 조직이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정유라 구속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나비 효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 국민들에게는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만 원이 뇌물이냐 아니냐. 검찰에겐 껌값이다. 검찰의 이는 얼마나 튼튼하길래. 검찰의 검값. 네. 아니, 저는 지금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영란법이 딱 등장한 순간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캔커피 하나, 교수님 더우시죠?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